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알고 뭐가 있는 걸 아는데 난 투표를 했다. 그 이유는 벌 받을 게 있고 뭐가 있으면 임기 끝나고 감옥 가면 되지 뭐. 그만큼 국민의힘이 싫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제일 결정적인 거죠. 네. 출연도 나오는 게 맞나 안 맞나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 촉구가 지금 방송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입장인가 유공무원인데. 나오셨으니까 말씀하시죠. 예. 네. 강릉의 삼촌 이상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받을 뭐 처지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반가워서. 오늘 출연도 나오는 게 맞나 안 맞나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얼떨결에 사실은 작가님이 전화 왔을 때 당연히 간포치 나오고 싶은 이 욕구, 욕망 이게 이글거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처지가 지금 방송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입장인가 유공무원인데 그죠? 나오셨으니까 말씀하셔야죠. 네. 예, 네. 그 유구유원 네.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표가 많이 안 나오셨어요. 예, 아주 뭐 책임지고 하여튼 뭐 아니 뭐 의원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니시죠. 뭐. 아니 저도 제가 시당위원장이니까 예, 뭐 물러나든지 뭘 물러나세요. 물러나시기를. 아이고 하여튼 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그 근데 김민석 의원이 총리 지명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죠요.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못 맞춰 그 앞장 설 사람들이 총리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포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까지 김민석 그 의원 지금 뭐 총리 지명자죠. 네. 지명자는 뭐 15, 16대 재선했다가 뭐 뇌물죄인가 뭐로 교도소 갔다 온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5, 16대 했다가 17대는 못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뭐 하여튼 네. 뭐 교도소 처벌받고 형사 처벌받고 한 인물인데 그 20대 21대 국회인가 아니 20대 국회인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냥 사실은 뭐 기죽어 지내는 거뭐별 적이 없다가 이재명 딱 저 대표가 되고 바지가랑이 잡고 이제 네. 뭐 최고위원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엄으로 그냥 훅 떴죠. 하여간 뭐 계엄을 뭐 한 거는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크나큰 중대한 가와인 건 틀림없고 뭐 그거를 맞췄다고 해서 예언했다고 그거 뭐 예언할 때만 해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다들 생각한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게 현실화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만들어 준 거라고 봐야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살려주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이 저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큰 그림을 그렸는지. 국민의힘은 아주 분쇄를 하고 뭐 이런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총리 지명자 또 비서실장도 강훈식 의원 아니에요. 네, 다들 뭐 저 이렇게 아까 저 김영주 의원이 잘 말했어요. 측근들 부시자, 부지사, 부시장 또 뭐 이런 참모들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때로는 결정적인 때 얘기할 수 있는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인물들은 아니죠. 김민석 의원이 그건 아닌데요. 또는 뭐 강훈식 저 비서실장이 그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셔. 이럴 인물들은 내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오히려 알아서 막 저 과잉 충성을 할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앞날은 훤하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확신 내지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뭐 형사처벌도 어떻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수사도 뭐 어쩌고 저쩌고 공직선거법도 시간을 끌고 뭐 1년 해야 될 사건을 1년 내에 지금 끝났으면 저 이재명 대통령은 출마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됐는데 그게 오히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뒤집어 씌워서 아주 그냥 잡아떼고 우기고 버티고 하다가 안 되면 뒤집어 씌우는 그 패턴이 이재명과 그 민주당이 아주 몸에 밴 체화된 전략인데 그걸 막 써먹고 그러니까 또 뭐 사법부도 또 알아서 또 바람도 안 부는데 납작 엎드리잖아요. 재판 날짜도 대선 이후로 미루고 그리고 또 지금 뭐 그 민주당에서 낸 법안이 법사위 통과해서 나온 법안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은 올스톱.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진짜. 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로 출마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대통령 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대통령 됐다고 해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그게 어느 저 야만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이런 대한민국에서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만민이 평등하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왔다 갔다 한다. 울리불리한다. 그렇게 헌법을 개헌해야 되겠죠.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하여튼 그러한 전략들이 다 먹혔다고 봐야겠죠.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전략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최종 결말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그게 쌓여서 불행의 씨앗이 엄청난 재앙으로 올지는 그건 뭐 누구도 모르지만 이제는 사태가 개인의 어떤 불행이나 그걸로 결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그 여파가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되니까 네. 국민들한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오겠죠. 네. 그러나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또 그분들이 그 다수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실과 피해와 타격은 감내를 해야죠. 네. 그런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의 논리는 또 이렇더라고요.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도 알고 뭐가 있는 것도 알고 뭐가 있는 걸 아는데 난 투표를 했다. 그 이유는 벌 받을 게 있고 뭐가 있으면 임기 끝나고 감옥 가면 되지 뭐.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 다 풀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그러면 선거운동도 막 하고 선거운동 보장해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싫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제일 결정적인 거죠. 예.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형사처벌받을 정도의 결정적인 흠이 있고 또 그 도덕성이나 인성에 문제가 크고 뭐 형수한테 요강 등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음 테이프가 다 사람들한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행태가 실제로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냥 사당으로 만드는 전락시켜버린 그런 행태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위험하다.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결함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더라 하며 할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을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를 안 찍고 이재명을 후보를 찍은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보다 또는 민주당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못하니까 비교할 때 다 똑같은 것들이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이거 뭐 비상계엄했지 더구나 지난번 뭐 강서구청장 그렇게 보궐선거에 막 엉망진창했지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싸우지. 지들끼리 싸우지. 예.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하고 막 자기네끼리 뭐 같은 검사 출신이고 선후배고 뭐 법무부 장관하고 뭐 비대위원장하고 하는데 뭐 니탓 내탓하고 하지. 김건희 여사 문제도 제대로
저 처리도 못하지?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대통령 된 건지 뭔지 이런 비아냥거리지? 그 뒤에 무슨 법사가 있느니 없느니 막 무당이 있느니 막 이런 얘기가 하죠. 그러니까 아주 정내미가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대통령 그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얘기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맹종하고 있고 오히려 앞장서서 아까도 김영주 의원 얘기했지만 전당대회에서 누구는 나오지 말라고 막 제지하거나 또는 자르는데 앞장서거나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결국은 대통령 뜻이고 대통령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문제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가담해서 동원됐고 이런 걸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연판장 돌렸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이제 뭐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신분 세탁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 다 압니다. 그때 연판장 저 이름을 좀 밝혀주세요. 누구예요? 실명.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연판장 돌렸던 사람들. 사람들. 하지 마시고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저 죽어요 사람들한테. 연판장 돌린 사람들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저 자막에 좀 띄워주시죠. 연판장 돌렸던 사람들. 연판장 돌렸던 사람들 이름 다 나옵니다. 연판장. 연판장 하면 딱 나와요? 나경원 치고 나경원 연판장 친윤 치면 이름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가 출마한다는데 특별한 당원 당규나 법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집단적으로 못 나오게 한다든가 또 갑자기 뽑아놓은 이준석 대표가 뭐 하는 행태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리더십도 부족했고. 그때 페북에다가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나 홀로 지배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썼던 그런 의원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말 못하겠습니다. 왜 말 못하세요? 쳐보면 나옵니다. 나 홀로 지배 나경원 치면 누가 그렇게 비아냥 써는 나옵니다. 유명수 차장님처럼 할 말을 하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얘기 안 하는 분들. 왜냐하면 또 극성 또 팬들이 또 제가 뭐 특정 사람 그런다고 또 겁나세요? 저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이제 힘들어요. 예. 아니 그래도 그러면 뭐 힘들으세요? 특정 계파들이 있습니다. 특정 계파들이. 그래서 뭐 저 사회를 이거 프로를 안 하실 생각이 있다는. 아니 이상한 욕들을 너무 많이 보내세요. 그러세요? 예. 아니 그 저는 있는 대로 얘기를 할 뿐인데 너무 욕을 하시니까.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이런 저 스타 자리에 오르시면 욕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있는 대로만 얘기할 뿐입니다.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 진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아주 자기가 책임을 지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부터 먼저 지금 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없고 지금 타켓을 딱 저 외부에 돌리거나 저기 하거나 그리고 외부에 그냥 나간 사람도 여기다가 재 뿌리고 있고 지금.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고. 아니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안 해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1년이잖아요. 12월까지니까. 예? 12월까지니까. 아닙니다. 12월. 작년 12월 14일 날. 그렇게 국민의힘은 그렇게 된 뭐예요? 작년. 아니 원래 5월달 임기가 저 국회 개원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계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뽑았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해서 1년으로 계산해요? 네네. 작년 12월 계엄하고 난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그러면 뭐 다시 뽑았잖아요. 그렇군요. 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예. 사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야 지난 15일 날 지난 15일 날 임명된 사람이고. 근데 저는 이게 뭐 진짜 실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것보다는 정치라는 게 상징의 예술 아니에요? 상징. 어쩌면 또 퍼포먼스. 국민들한테 그렇게 어쩌면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는 건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딱 이런 선거 민주당은요 뭐가 어쨌든 패배하잖아요. 너무 많아서 딱 일단 물러나요. 전부 다.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도 이제 다 물러나라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지금 딱 대선 끝났을 때 결과가 그러면 그날 아침에 물러났어야 돼요. 지금 뭐 질질 끌고 물러나라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게 뭐 그렇게 다 이게 공당인데 뭐 A가 맡았던 걸 B가 맡는다고 막 갑자기 뭐 무너지고 이런 거 없어요. 절대적인 게 다 할 수 있고 다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딱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책임질 사태가 됐다 그러면 딱 물러나야 돼요. 지난번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이상민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접 법적인 책임 없어도 정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딱 물러나야 돼 본인이. 근데 안 물러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탄핵소추 당했는데 그게 탄핵소추 잘못한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안 물러난 것도 그것도 이상민 장관의 그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고위공직자는 친태가 분명하게 딱 선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대선에서 어쨌든 졌잖아요. 졌으면 그 지도부는 딱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네, 김용태 위원장도 이제 물러나라. 예. 어. 뭐 책임이 있어서 물러난다는 측면보다는 김용태 저 비대위원장이야 사실은 헌신했죠. 헌신했죠. 했지만 그러나 당원들 그런 아픔을 보여줘야 돼요. 저렇게 헌신한 사람도 물러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비대위로 가든지 전당대회로 가든지 그건 비대위 체제는 이제 잠시라도 해야 되고 전당대회로 빨리 넘어가서 정당한 당원들의 선출된 리더십이 빨리 창출돼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건 가능하면 기간이 짧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중간에 비대위를 체제는 물론 그 다음에 들어선 저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라도 당의 혁신을 위한 뭐가 필요하냐? 칼날이 필요합니다. 칼날이. 예. 네. 당뇨들부터 또 국회의원들 아주 그냥 몸을 저 구조조정을 한다는 각오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기업들도 보면 살려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구조조정 하잖아요. 네. 그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기업의 이익 창출에 방해 요소가 되는 건 잘라내잖아요. 네. 또 팔아버리고 잘하는 것만 강점만 모으려고 하고 있고 잘하는 건 또 인수합병을 통해서 또 몸집을 불리기도 하고 뭐 이런 변신 모듈식 저 변신을 탁탁탁탁 해야 되는데 그게 스마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참 난망합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그래서 여기에 과감하게 앞에 이거 앞을 가리고 네. 칼을 휘두를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저는 제 생각인데요. 저는 진짜 사심 없이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면 제가 책임 있는 무슨 자리에 있다면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영남 출신, 그러니까 일단 다선 의원들 4선, 5선 이상 다선 의원들,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 중에서 진짜 험지에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대전이나 이런 험지에 계시는 의원들은 진짜 거기가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 아니면 안 되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영남, 네? 영남, 그다음에 강남 3구, 송파, 서초, 강남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있는 분들, 영남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다선 의원들은 용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꽂으면 예. 네네. 그리고 특히 지난번 총선에서 단수로 공천받은 분들, 예. 초재선 포함해가지고 단수로 공천받은 지역들이 있어요. 단수로 경선도 없이 단수로 받은 지역들. 그분들은 다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험지로 가야 됩니다. 그런 쇄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비례 의원들 다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이 비례 의원들 자신들 이번에 재선하겠다고 좋은 지역구 받겠다고 지금 비례 의원들이 자꾸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패거리 정치에 자꾸 끼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재선의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패거리 정치하고 여기저기 좀 개파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 의원들의 목적이 뭐예요? 원래 목적이 뭐야? 자신들의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보탬이 되라고
비례대표의 전문성 목적 무슨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남, 강남 3구의 단수 지역 공천 받은 사람들, 경선 없이 받은 사람들 불출마 선언하거나 험지로 가고 영남 다선 의원들 불출마 선언하거나 험지로 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선언해야 됩니다. 뭐 누구 뭐 그러니까 해라 뭐 그거는 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본인들부터 해야 돼요. 보기엔 선언 안 해요. 그러니까 선언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깃돌 옮겨놓듯이 옮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영남을 몽땅 예외 없이 뭐 강남 3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품이 됐고 뭐 덕망이 있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몽땅 영남은 깃발만 꽂으면 되는 분들. 물론 할 말 맞죠. 거기도 사실 깃발만 꽂으면 꼭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영남이라는 게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연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들어서 서울, 경기도 다선들이니까 경쟁력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경쟁을 그쪽의 지역에 진짜 지금 생판 사실 내가 저 국민의힘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 봤더니요. 정작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답니다. 네. 없대요. 막상 인물 저기 후보 내보내려면 없대. 그러니까 지금 다선들 말씀 잘하셨어요. 뭐 다선 의원들을 쭉 뽑아서 저기 다 서울 곳곳 경기도 곳곳에 보내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데 가서 제가 볼 때는 아니 가서 살아나면 당에 기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몽땅 들어서 뭐 재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재선 뭐 삼선 뭐 거기서 써잡은 사람들도 몽땅 이렇게 옮겨서 하고 깃발만 꽂으면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성향이 네. 그런 지역은 정말 다 빼야 돼요. 새로운 저기들을 보서 새로운 인물로 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강남 3구에 특히 또 공천도 그러니까 경선도 없이 그냥 막 그 전략 공천 받고 아니, 단수 공천 받는 사람들은 다 빼야 돼요. 다 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빼가지고 경선을 시키든지 다른 지역으로 해야 되고 비례대표 의원들 저 공천 받으려고 하는 거 다 없애야 되고 그리고 저도 단수 공천 받았거든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거기를 저는 험지고 단수 공천이니까 저도 빼요. 험지고 저 빼서 저 서울로 올까? 그리고 또 저는 또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빠지는 인천 계양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빠지는 아산을 예. 김민석도 빠지는데 김민석은 안 빠지죠. 왜 안 빠져요? 총리는 의원 겸직이잖아요.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의원 겸직한대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 나올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역 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원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개항으로 옮길까요? 나 당대표 나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당 대표 나올 사람 중에 알았어요. 원외가 나온다면 좋은 아이디어. 그 사람은 무조건 계양을이나 계양을로 나가서 본인이 희생해서 가서 적진에 나가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희생 정신이 없다면 당 대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우리 이제는 말씀에. 진짜 혁신을 하고 본인이 희생을 할 사람이 당 대표를 나와야지. 그렇지 아니, 않습니까? 공천권이나 휘두르고 자기 본인이 다음번에 대권이나 무슨 뭘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만 그런 욕심으로만 가지고 당 대표를 나온다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바꿔야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 그 말씀에 아주 전적 동의하고 아예 그러려면 그걸 그 사람들한테 그럴 걸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이해관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당 대표 하지 말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한다니까요.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이 지경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거를 칼날을 휘둘릴 사람 그리고 칼을 쥐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 승복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솔선수범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다 수긍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솔선수범을 하면 그 칼을 본인한테 칼 주어지죠. 다 칼날. 제가 솔선수범하면 어떻겠어요? 다 칼날 주어지죠. 다 싹. 그럼 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예? 어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저 대전 유성보다 뭐 못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유성이 제일 어려워요. 유성이. 그러니까 하여튼